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나나롱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부산에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비성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이죠.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어릴 적에 사셨던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또 무서운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나나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나나롱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지만, 네. 여기가 이제 부산 아미동이라는 곳이고, 또 비성마을이라는 곳으로 되게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나나롱님께서는 여기 사시면서 비성마을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진짜 좀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 예. 그때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됐었기 때문에 비성마을이란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아미동이면 아미동이지, 뭐 비성마을이라고 네네네. 아미동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아미동. 그냥 우리 동네, 그리고 여기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곳이라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주워 들었지, 여기가 비석 마을이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었어요. 오히려 현지인 분들은 더 모르셨구나. 그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으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겠죠?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아이고. 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살던 짐 이야기 바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조금 전에도 돌비님과 얘기했지만 이 동네가 그런 동네인지 몰랐어요. 어, 예. 그냥, 그냥 어릴 때였고,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저희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보면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은 그 중에서도 그 위까지 올라가진 않고 약간 밑에 쪽에 있는 그 조금 넓은 라인이었는데, 1층은 미용실, 2층은 이제 우리 집하고 옆에 또 애기 있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1층에서 2층 가는 계단은 또 특이하게 개방형이 아니고 문을 열고 방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간 실내 계단이었고요. 오, 그래요? 네, 여기 열고, 오른쪽으로 돌면은 우리 집 문, 바로 그러니까 현관문처럼 된 문이고, 또 옆으로 가면 문간 방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거기 허구한 날 그 옆집, 거기 애기 보러 놀러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 구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탁 벗고 올라간 터, 그리고 이제 방에 나오는 부수면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그 딱 열면 안방이고, 일직선으로 안방 거쳐서 또 문 하나 열면 또 작은 방이 나오고, 작은 방 끝으로 또 여닫이로 된 나무 문 있어요. 그걸 열면 뒷마루가 있어요. 예. 그 뒷마루가 이상하게 너무 춥고 어둡고 항상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냥 윙윙 소리가 나서, 거기 이제 유리문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그 문을 아예 못 쓰게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장롱을 거기에 두셨어요. 네. 아예 거기 가지 말자고.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왜 이불 개켜가지고 장롱에 넣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피할 정도로 그냥 방에 이렇게 곱게 쌓아 올릴 정도로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후였는데 그냥 저밖에 없었어요. 다 어디 동생 애기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없었고 막 이래가지고 저 혼자 심심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 그 책받침 보면 구구단이랑 알파벳 앞뒤로 적혀 있는 책받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놀려고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왠지 장롱 밑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쪽에 잘 가지도 않는 곳인데 뭐지 그러다가 너무 무서운데, 낮에 놀 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TV도 왜 난 12시 반인가만 되면 화면 조정 시간 나오고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책받침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섭지만 이제 그 나무 문을 열고 윙윙 소리는 장롱 쪽으로 갔어요. 예. 근데 그 윙윙 소리가 정말 그 바람 소리 윙윙이 아니고요.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윙윙거리 소리 있잖아요. 왜 막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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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윙윙윙윙윙. 그러니까 누가 막 세게 뛰어가고 휘휘휘 그런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윙윙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릴 때 그 소리는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이게 어쨌거나 빨리 가서 그거를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나무 장롱이 되게 크고 그런 건데 틈이 바닥하고 조금 넓었어요.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서 보니까 진짜 책받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오. 네, 진짜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무섭긴 하지만 일단 저것만 빼면 되는 생각에 손을 뻗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손끝으로 긁어내기 시작해서 빼야 되니까요. 근데 그 순간 뭐가 진짜 차가운 게 제 손을 스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드라이 아이스처럼 왜 차갑다 못해가지고 살에 치러서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 드라이 아이스 잡았을 때 너무 무서운데 그 와중에도 그거는 잡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확 잡아당겨가지고 미친 듯이 문 닫고 튀었거든요. 막 근데 덜덜덜 떨리는데 또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 느낌이 끈적하고 뭐 차갑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드라이 아이스라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고 몰랐을 때고 그랬는데 그 차가운 느낌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넣어주잖아요. 네. 그걸 못 모르고 딱 만졌을 때 그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이 느낌인데 하면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저 오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막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는 뭐 별 말은 안 하는데 특히 엄마가 야, 그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후로는 거기는 아예 그냥 진짜 웬만해가지고는 가족 다 있을 때 한번 뭐 가지러 들어간다고 했지 저희들은 아예 근처도 못 갔었어요. 무서우니까. 네, 근데 엄마 아빠도 사실 안 갔었어요. 아, 엄마 아빠도 무서우셨구나. 예. 저희는 이제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몰랐었고 저희가 부산에 살았었어도 사실은 대구에서도 살고 막 이래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이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몰랐던 것 같았어요. 네, 아빠가 이렇게 왜 그때는 제가 회사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았었거든요. 모르죠. 아빠가 뭘 했는지 그때 제가 뭐 나이가 좀 많이 어렸었으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거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 또래 애들하고 애기들하고 다 왔어요. 와가지고 막 어른들은 술자리 한다고 막 노래 부르고 술뚜껑 뿅 막 따고 막 시끄럽고요. 애기들은 이제 그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재우고 이제 막 어른들 놀았어요. 그리고 애기들 다 자는데 저는 이제 잠도 안 오고 어른들 막 시끄러우니까 그 불투명한 그 유리문 막 문이 그려진 거 있잖아요. 실루만 보이는 거. 예.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재밌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뭐지? 그러면서 왜 열리지? 무섭다는 생각 1도 없고 그냥 문 열리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조금씩 열리더니만은 정말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딱 열리더니 다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닫히면 또 한 방에 살짝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몰래 들어와서 문을 살짝 닫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뭐지 무섭긴 한데 그냥 자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불 쓰고 잔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움직인다. 네. 그럼 또 어떤 네. 현상들이 있었나요? 다른 썰은?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저희 이제 아빠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인형을 아직까지 잘 못 보거든요. 인형을 아직까지 잘 못 보는데 지금 이제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아빠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때 이 일 때문에 제가 이 동네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집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문간방에 사는 그 새댁 이모가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대뜸 이제 우리 아빠가 어디로 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녁쯤인데.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언니 신랑분 그 양복 검은 거에 갈색 구두 같은 거 하고 소리 가방 들고 있지 않냐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로등에 이제 그 불빛에 뽀얗게 아빠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아빠 평소 때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 인간이 판단하러 갔나 싶어가지고 찾으러 나가셨대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새댁 애기하고 놀면서 동생이랑 같이 엄마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이제 한참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러니까 아니다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싶었는데 이제 그 새댁 이모가 둘이서 뭐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또 몰래 들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분명히 아빠였는데 그냥 부르니까 쌩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뛰어가서 뭐 누가 아빠 하면서 탁 잡았는데 또 더 앞으로 쌩 가고 있더래요. 예. 그 분명히 난 뛰어서 가서 탁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한 5걸음이나 10걸음 더 앞으로 가 있고 우와.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찝찝하고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집으로 올라오셨대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것보다 뭐 이러고 다음날 이제 아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술을 진짜 많이 드시고 오셨대요. 그래도 엄마가 혹시나 싶어서 아니 여기 오다 어디로 빠진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아빠가 뭐 한다고 갔다가 다시 내려가냐고 그러니까 안 가고 말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봤더니만은 제가 1층에 미용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왜 동네 어르신들이 막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비 온 날에는 못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집에 쉬라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 지났는데 그날도 비가 또 왔었어요. 예. 비가 이렇게 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에 왜 비가 보이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밖에 보고 싶어서 나가지고 이제 그 2층 거기 펜스 같은 거인데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 아빠가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가 왔구나 싶어서 아빠 막 불렀어요. 근데 아빠가 나 보지도 않고 또 휙 지나가는 거다가 더 큰 소리로 아빠 막 불렀어요. 예. 근데 또 그냥 계속 가는 거 계속 내가 뛰어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나 불렀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와 엄마 내 목소리 듣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만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야 그냥 들어온나 그거 아빠 아니다. 들어온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응? 아빠인데 됐다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면서 제가 그날 본 게 뭔지 난 분명히 봤는데 그날 본 게 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빠가 아닌 다른 오, 소름 돋아. 봐요. 아, 진짜 선명하게 보여요? 비 올 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이게 어떠냐면은 다리가 안 보인다, 뭐, 어떤 특정 부위가 안 보인다가 아니고 그냥 아빠예요. 아빠 출근하실 때 보면 아빠 100원만 주세요 하면서 그때 아빠 모습 보잖아요. 네. 그냥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아니라서 엄마도 더 웃긴 게 그거 아빠 아니다, 들어가라. 엄마가 얘기하는 그 말투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니까 빨리 들어와. 아빠가 엄마. 있는데. 엄마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약간 좀 와. 그쪽으로 기가 세셔가지고 엄마랑 조금 그런 거에 엮인 일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동네 그때 당시에 사셨던 분들도 비 올 네. 때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금기사항 좀 이런 거였겠네요. 그때는 나는 이제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그냥 어른들끼리 그냥 야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들었던 거는 어른들이 이제 무엇이 많이 지나다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밤에 네. 나가지 마라, 비 올 때 나가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짜 조금 이상한데 저희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 이사를 갔어요. 네. 언젠가부터 이제 아빠가 조금 편찮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힘 빠진다, 몸이 안 좋다 막 이러길래 엄마가 술 작땡 먹지 막 그랬어요. 그런 거보다 하고 뭐 있었는데 아빠가 아니다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다면서 그때부터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약 같은 것도 막 다려서 주고 막 이랬는데도 아빠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몸져 누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지나니까 아빠가 얼굴도 막 좀 시커매지고 뭐 이상한 말 같은 것도 하고 자다가 소리도 막 지르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 자매가 어려서 따로 자지 않고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 밖에서 막 실컷 놀다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들어오지 말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싶어서 나가 있다가 막 좀 시끄럽게 또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뭐라 막 아빠한테 막 뭐 던지고 막 칼 같은 걸 막 이렇게 찌르는 신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예. 그러고 나서도 아빠가 낫지도 않고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한 번 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오늘도 집에 오지 말고 밖에 놀래요 또. 옆집 가서 놀라고. 그러면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검은 옷 입고 양복 입은 아저씨가 책을 들고 막 뭐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목사님 아니면 신부님이셨을 거예요. 아, 검은 옷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라 그러니까 아 그래 가야지. 저희 엄마가 입이 좀 많이 걸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정말 쌍욕을 진짜 찰지가셨거든요. 그래서 무섭기도 해서 그냥 딴 데 가서 놀았어요. 예. 한참 놀다가 그래도 이제 가볼까 하고 있는데 문 조금만 열어가지고 좀 들어가 볼까 끝나지 않았나 했는데 그때 저 좀 이상한 걸 봤거든요. 뭐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코에서 흰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요? 예. 근데 그게 끊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스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와 저게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무섭다 공포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냥 와 저게 뭘까? 그게 스물스물한데 천장에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저게 뭘까 아무 생각도 뭐 어린 저로서는 모르죠. 그런데 그 후에 아빠가 이제 조금씩 나았어요. 낳고 나서는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후에는 저는 고모 댁으로 가게 되고 동생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약간 떨어져 살게 됐어요. 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재 막 그때 그게 뭐였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별로 대답을 안 해주시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른 지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정말 이상한 동네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에피소드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인형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인형을 못 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길래? 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아마 1978년, 8년, 9년쯤 된 그 시점이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마론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마론 인형은 팔다리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그냥 뻣뻣한 인형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인형을 앉혀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있고 싶고 막 손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디선가 뭘 봤는데 그런 인형이 있대요. 판대요. 원더우먼 인형이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걸 사달라고 굉장히 연락했거든요. 아빠 나 원더우먼 인형 너무 갖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어느 날 그걸 사다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빠가 야 나 이거 5,000원이나 주고 샀다고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원더우먼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이제 수입 이제 제가 본 거랑 최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원더우먼이 인형이 어떻게 생기냐면 검은 머리 손목 금색 팔찌 허리춤에 금색 동아줄 막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그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히 너무 좋았어요. 막 머리 막 올림머리 해주고 따주고 막 진짜 옆에 앉혀가지고 정말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형한테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잘라볼까 싶어서 이제 자르는데 가위질이 잘 안 되니까 자르다 보니까 애 머리가 무슨 몽실이 머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내가 또 눈화장 해준답시고 또 파란 볼펜으로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막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네요 걔한테. 그래도 그 인형 좋아해서 잘 때는 케이크 박스로 만든 인형이 집에 있었어요. 예. 그걸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한 번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새벽에 눈이 저절로 탁 떠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인형을 좋아하니까 인형 확인하려고 이제 몸을 딱 돌려서 인형 꺼내려고 딱 보는데 인형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인형은 파랬어요. 예. 근데 그 파란 게 눈이 부시게 밝다가 아니고 왜 공포 프로그램 진짜 왜 귀신 나올 때 파란 거 팍 비추잖아요. 그 어두운 파란 인형. 네네. 근데 저는 그 인형은 그리 서 있는데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다리 구부러진 그 인형은 평발이었기 때문에 중심을 잘 맞으면 서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이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느낌이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너무 슬픈 느낌 있잖아요. 왜?
아프다, 슬프다, 막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얘를 괴롭혀서 습하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머리도 마구 자르고 볼펜으로 색칠해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했더니 그냥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란색도 없어지고요. 그래가지고 뭘까 하다가 인형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인형은 이제 다시 인형이 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그 인형을 도저히 못 꺼내겠더라고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근데, 네. 나나롱님한테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사 가는 예. 곳마다 좀, 이제,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곳에 이사를 가셨고, 그죠? 이게 아까 전에 비석 그 얘기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바닥 보면은 바닥이 돌 투성이는 곳이 있어요. 바닥이요. 네. 거기 엄마 심부름 한다고 그게 미끄러운 곳이 아니었는데 가다가 뭔가 제 발목을 탁 잡는 걸 그래가지고 쑥 잡아당겨서 제가 자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그 어린 마음에 심부름 가야 된다. 누가 날 잡아서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뭔가 팔꿈치 쪽으로 축축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또 막 뛰어가지고 엄마 갔다 왔어요. 뭐 어쩌고 누가 뭐 이런 엄마가 저를 보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 보니까 이제 옷이 피로 이제 묻어 있더라고요. 뭔가 날 잡아당겨가지고 그 돌바닥에 그대로 찍은 거예요. 팔꿈치를. 근데 이제 그거 보고 피 보고 저도 기절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실수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엄마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냥 됐다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조금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세요? 됐다, 이러면서? 네, 엄마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시크한 면이 좀 있었어요. 시크하시네, 많이. 그러면 네, 짜잘짜잘하게 아미동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나요? 좀 미스테리한 일들? 네, 있어요. 어떤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오, 뭐야. 나 이런 거 무서워해요. 예. 그것도 진짜 조금 이상한데 엄마랑 같이 이제 밤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 없었어요. 사람 없었고 달도 밝고 별도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걸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어떤 이제 여자가 한 명 걸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밤에 우리 말고도 또 사람이 걸어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근데 오는가 보다는데 계속 오고만 있고 가까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엄마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 제가 그때 엄마 근데 저쪽에 저 빨간 옷 아줌마 아까부터 왜 저쪽에서 계속 저러고만 있는 거야. 왜 가까이 안 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탁 보더만 야 쳐다보지 마라. 그거 사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엄마 손잡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좀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 했더니 말하지 마 쳐다보지 마 하면서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웃긴 게 그 말하고 딱 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가까워졌는데 그 넓은 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고 있는데 굳이 옆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옆쪽으로 있잖아요. 예. 이제 고개 숙이고 엄마를 쓱 붙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정말 앞만 딱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그 빨간 옷 아줌마랑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키가 작잖아요. 예. 쳐다볼 엄두는 안 나고 그냥 이렇게 탁탁탁 걸어가는데 이렇게 아래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신 신고 있었는데 나무신이요. 오? 나무신. 남학신? 네, 나무신. 일본 예, 남학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비 오는 날 신고 다닌다는 그 있잖아요. 우와, 맞네, 그러면. 그거를 딱 신고 딱딱딱딱 하는 거. 근데 그 소리가 와, 진짜 나는 정말 엄마는 앞만 보고 가셨지만 저는 아래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갖고 와, 저게 뭐지? 하면서 진짜 신발 희한하게 생겼다. 그 생각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일본 그 무덤이잖아요. 예, 동네 근데 자체가. 저는 근데 그건 아주 나중에 알게 됐고 아예 그러니까. 몰랐었거든요. 예, 저랑 그래서 이야기할 당시만 해도 네. 나나롱님은 저희가 비석마을이에요? 이랬어요, 저한테. 네, 저는 정말 1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그런 신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빨간 옷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기모노였던 것 같아요. 기모노. 네, 뭐라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저보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뭔가를 봐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엄마는 이제 쳐다보지 마, 안 쳐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일본 귀신을 조금 많이 목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빠처럼 생긴 사람 봤다는 것도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일본 위상을 알고 일본 사람 어떤 스타일 알았다면 또 그런 식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주위의 어른이라고는 아빠, 엄마, 뭐 그리고 옆에 뭐 이모 이런 식으로밖에 모르니까 그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와, 소름 돋는 거 봐. 남학신을 제자리 걸음할 때 그 딱딱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그 제자리 그러니까 걸음 하고 있어요? 예, 그 오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그런 게 있었네요. 그것도 저도 뭣도 모르고 진짜 그것도 신기하게 쳐다봤네요, 또. 아니, 오늘 산악 인터뷰 영상 올라왔는데 거기 일본 귀신도 하나 나오긴 하거든요. 왜 하는 짓이 네. 똑같냐? 어머. 미치겠네. 도빈이 그리고요. 저희가 왜 거기 살다가 왜 이사 간 곳마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동생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왜 무당집 얘기하셨죠? 무당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많았어요. 그때. 예. 저희가 어떤 곳은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특성을 모르고 이사를 갔는데 동네 3분의 2가 죄다 당집인 거였어요. 무당촌. 거기에 저희가 이사 가서 2번의 무당이 바뀌는 것도 보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무당이 살다가 이사 가고 거기에 다른 무당이 이사를 왔는데 더 무서운 건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폐쇄된 우물. 예. 그 우물에 얽힌 사연도 있고. 거기는 어디 동네예요? 경상남도 마산이요. 마산. 네, 거기는 확실해요. 거기는 정말 진짜. 아미동 저리 가랍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미동은 제가 몰랐을 때 겪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게 사람인지 그치. 연가인지 모를 때 겪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제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빙의 된 사람 있잖아요. 어이구. 예, 그 사람하고 막 무당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저랑 제 동생한테도 이래저래 또 영향을 끼친 그런 곳이었어요. 나나롱님은 어쨌든 지금 할 얘기가 많으시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런 집 네. 얘기 말고도 이분이 지금 바텐더 생활을 거의 몇 년을 하셨었죠? 직업을? 한 13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 13년 안에 정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분. 어떻게 참으셨을까?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애써 못 본 채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못 봤다. 아니다.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이렇게 넘기고 했는데 이렇게 소름 끼치는 건 소름 끼치는 거고 또 현실 공포는 현실 공포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일단 마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바텐더 이야기도 쫙 한번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준비를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너무 소름 끼치게 잘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조금 억누르고 계시다면 나중에는 제어를 풀고 더 표현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분이 보셨던 게 진짜였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니면 귀신이 행동하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났다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게 진짜 그러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또 수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더 소름 끼쳤던 것 같고 이 부산 아미동 전체가 전부 다 귀신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고 여기에 무덤이 다 일본 묘지가 있었다. 거길 밀어버리고 만든 동이다라고 해서 비석마을이라고도 불리고 또 괴담이 많았다.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때가 맞아서 운이 맞아서 그랬던 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름 돋는 경험담이었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